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유비무원팀의 발표자 차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50K PC선의 보일러 급수 배관을 설계하고 배관 시스템에 존재하는 밸브의 전산유치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배관 설계 파트와 밸브 해석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관 설계 파트입니다. 기존의 그 보일러에 물을 급수해주는 두 가지 종류의 펌프는 플로어 데크에 위치하고 있고, 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서드 데크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연결하는 파이프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고 인식하여 저희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플로어 데크에 있는 펌프를 탱크가 있는 서드 데크로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펌프 캐비테이션이 있는데, 이러한 캐비테이션의 발생 여부를 전산 해석을 통한 사전 설계로 예측하여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캐비테이션이란 유체 내에 증기 공동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공동이 붕괴되면서 펌프에 진동을 발생시키고 펌프의 임펠러 측에 침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캐비테이션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지표가 우측의 MPSH입니다. MPSH는 네 가지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변수 두 가지는 펌프에서부터 탱크까지의 거리인 흡입수도 HS와 탱크에서부터 펌프까지 배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인 HF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해진 MPSH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캐비테이션 안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값이 0보다 크다면 펌프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좌측은 기존의 배관 설계를, 우측은 개선된 배관 설계를 나타내었습니다. 기존안 대비 개선안에서 바뀐 점은 펌프의 위치가 플로어 데크에서 서드 데크로 옮겨졌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파이프의 길이가 16.2m에서 2.9m로 줄었다는 점, 또한 사용된 피팅류도 가능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T자형 브랜치 대신에 Y자형 브랜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전산 유치 해석을 하기에 앞서 전산 해석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산 해석은 크게 전처리 과정과 해석, 후처리 과정으로 나뉘고, 저희가 해석에 사용한 솔버는 ACS 플루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난리 모델은 SST K-오메가 터블런트 모델을 사용하였고, 또한 학교 측에서 클러스터 컴퓨터 사용을 허가를 받아서 총 48개 병렬 코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한 번의 해석에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사용할 유량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1학기 때는 각각의 펌프에 대해서 설계점 유량을 사용하였고, 2학기 때는 실제 그 보일러 운전 시 보일러에 변동하는 압력을 고려하여서 그 운전점 유량을 두 가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운전점 유량을 계산할 때는 그 펌프에서부터 보일러까지의 배관이 추가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고려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유량들을 구할 수 있었고, 종합해 보면은 세 가지 유량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펌프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였으므로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펌프 캐비테이션의 여부를 판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해석 결과를 압력 분포와 속도 스트림라인으로 나타내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마찰 손실값을 구할 수가 있고, 공통적으로 6.5바의 운전점에서 유량이 더 컸기 때문에 더 큰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내는 의미는 각각 옥수 펌프와 컴포지트 펌프로 향하는 배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그 마찰 손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펌프 캐비테이션 안정도를 나타냈고, 그 결과 마찰 손실이 가장 컸던 6.5바에서 캐비테이션 안정도가 0보다 낮게 나와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좌측 그림과 같이 탱크의 지지대의 높이를 상승시키는 추가 개선안을 고려하였고, 이때 부족한 캐비테이션 안정도 값과 추가되는 파이프, 엘보 등의 손실을 고려하여서 약 1000mm가량의 지지대 높이를 상승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측 하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캐비테이션 안정도가 0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서 모든 조건에 대해 펌프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저희가 여기 앞에 만들어 온 모형은 이 모델을 3분의 1 정도 스케일로 줄여서 형상 이해를 돕고자 한번 용접하고 밴딩해서 만들어 본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배관 설계 파트를 마치고 지금부터 밸브 유동에 대한 전산 해석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밸브를 해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선한 모델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중에 약 30%를 밸브 손실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밸브의 급격한 개폐 시에 수격 현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글로브 밸브와 앵글 밸브에 대해서 손실 계수값을 측정해보고, 또한 앵글 밸브의 궤도, 즉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레이트를 조절해가면서 유동을 관찰하고 수격 현상을 모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손실 계수에 대한 전산 해석 결과입니다. 좌측 영상의 경우에는 실제 배관의 출구 측 속도 프로파일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해석하고자 하는 밸브의 입구 측에 적용시켜 준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관과 밸브를 함께 해석할 때보다 상당히 격자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는 손실계수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손실계수 값을 보았을 때 글로브 밸브가 앵글 밸브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우측의 속도 스트림 라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의 내부 유동이 앵글 밸브에 비해 상당히 크게 변화하므로 이때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수격 현상의 정적 모사를 위하여 밸브의 오픈 레이트에 따른 속도 스트림 라인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유동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좌측부에는 서큘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90도로 꺾이는 이 지점에서는 유동의 방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밸브의 오픈 레이트가 점점 변하면서 변화하는 유동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의 오픈 레이트의 밸브의 경우에는 이 좁은 틈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이때 큰 압력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해당 해석 결과를 통해서 밸브 입구 측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거의 닫을 경우 발생하는 압력이 약 1.8바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다음에 압력 분포를 통해서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무빙 메쉬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밸브의 급격한 개폐 과정을 동적으로 모사하여야 하나, 저희는 무빙 메쉬를 사용하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상태 해석을 통해 수격 현상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가능한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보일러 급수 배관 설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단계의 개선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설계점과 두 가지 운전점에서 모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펌프의 위치도 플로어 데크에서 서드 데크로 기존에 목표한 바를 이루었고, 사용된 파이프의 길이와 피팅 개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박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이를 조금씩 보완한다면 실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밸브 유동의 전산 해석의 결과에서는 앵글 밸브의 경우 참고문헌의 실험치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의 손실계수 값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앵글 밸브의 오픈 레이트를 조절해 가면서 내부의 유동장과 압력 변화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를 가시함으로써 밸브의 복잡한 유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한 비욘드 과정을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소리가 죄송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Q&A를 진행하겠습니다.